시중에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을 땄다고 우리 그거 공부한 걸로 다 중개가 해결되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책을 좀 보시면 좀 더 쉽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재미. 테크놀로지 디자인 기술 부동산 펀펀. 안녕하세요. 또 부동산 펀펀이 돌아왔습니다. 또 부동산 너무 매일 나와가지고 또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진 않겠죠? 제발 그런 분은 없기를 간절히 없으실 바라겠습니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요. 저희 나름대로 재밌게 찍고 있으니까 요즘- 재밌게 봐주세요. 부동산 펀펀 조회수, 시청자 수, 뭐 시청 시간 네. 장난 아닙니다. 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다 힘을 내서 시청자분들의 네. 기대에 부응하고자 네. 네,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펀펀. 되겠습니다. 네. 손발이 좀 많네. 오늘은 어떤 네. 주제로 하세요? 오늘은 네. 와 벌써 5월이에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딱 6개월 남았습니다. 네. 그럼 6개월 지난 거예요, 벌써? 시험 보고 나서? 그렇지. 그렇죠. 오. 금세네요. 네. 진짜 그죠? 빠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싹 내 얘기할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막 음. 정리해고다, 뭐 무급 필직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증만 딴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오늘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 가질 수 있는 딜레마와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요즘 분들 멘탈 엄청 흔들리겠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협회에서 실무 교육이 없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무실을 개업을 하고 싶어도 그러네요. 실무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개설 등록을 맞아요. 할 수 없는 네. 4월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또 힘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무실 먼저 계약해 놓으시고 아, 실무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음. 월세만 월세만 나가게 되는 멘붕이시겠네요. 안타까운 일들이 또 생기고 있어서 음. 어느 때보다도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거를 이제 기회로 삼으셔서 아마 오픈하시려고 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음. 작년에 따셨던 분들이 아마 아직도 그 자격증을 땄다는 그 기쁨에 취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준비 못 하시고. 네, 나는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니 걱정이 없다. 라는 생각을 또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뭐 어떤 걸? 뭘 어떤 자격증 취득하고 엄청 나서 기뻤어요. 반응이 왜 이래 이거? 촬영하는 거 안 한 거야?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촬영? 아니.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네. 기쁘셨는데 오픈을 음. 하기까지 그때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자격증 따기 전서부터 중개를 하고 있었으니까 크게 자격증 따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개업하는 거나 이런 걸로 바뀌진 않았었죠. 그런데 자격증을 따면서 조금 더 내가 제대로 된 옷을 입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준비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개업하기 전까지. 왜냐면 제가 알지 못했던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상가나 뭐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것만 하다가 그래서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이 공부를 좀 했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고 나면 아 조금 더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원래 그랬어요. 종사하시다가 자격증을 따신 거죠. 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제 소공으로 취직을 해야지 라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실 것 그쵸. 같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한테도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예, 젊으신 분들은 자격증 네네. 있으니까 어디 가나 뭐 면접 보면 되겠지라고 하실 텐데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부이셨던 분들이 이제 자격증 따시고 이제 어디로 한번 가서 해봐야지 이런 분들은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혹시 뭐 어떻게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어드바이스를 좀 네, 해드린다면 소공에 취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중개를 하면서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 부담은 덜했지만 다른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새롭게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준비가 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중개 실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공부를 좀 한다거나 그래야 내가 개업을 해서 오픈을 할 때 조금 더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또 어려운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도전을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몇 개월이라도 직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소공으로 있을 때 보통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소공으로 하게 되면 배우는 거 없이 시간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소공으로 있을 때 좀 개업을 하기 위해서 뭘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격증을 따고 창업이 쉬울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디 해야 될지 어떤 자리 해야 될지 굉장한 고민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이 여성을 위한 뭐 신이 내린 특별한 직업이다. 뭐 이렇게 불리우는 만큼 여성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찾아가시거나 또는 그냥 뭐 집에서 계속 계시거나 뭐 이런 식의 크게 어렵지 않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이제 막 이게 스트레스가 막 굉장히 밀려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일선에 잘 아는 지인의 사무실에 가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거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내겠다. 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중개업 돌아가는 걸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마지못해 그럼 그렇게 하는 거라면 하고 오케이 사인을 받았대요. 50만 원 때문에. 오. 그래서 뭐 이제 조건들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있었나 봐요. 이제 상담이 오셨는데 그렇게 자기 이제 흘러왔던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더니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개월 동안 시간만 갔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상담을 해본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친구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친한 친구였대요. 근데 친구가 가르쳐주지도 친구도 않고 아니지 그거는. 일단 예전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었나 봐. 그럼 친구 양아치지 그게. 친구한테 50만 원 받고 앉혀만 놨단 말이야 친구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쓰레기. 그래서 이런 받지 말든가, 부분들이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찾아오셨던데 아무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저 한편으로 느끼기에는 최근에 이제 개강을 하잖아요. 네네. 개강을 하고 나면 세상 천지에 거의 다 중개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개공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실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전보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거죠. 리마인드. 네. 아니 맞아요. 1년 미만. 그러니까 미리 1년 창업해 놓으시고 창업해놓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갑자기 상황이 뻑 닥치니까 아, 그렇지. 답이 없으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다가 대부분 다 찾으시는 경로가 유튜브 열심히 보셨대요. 해답을 그치.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여기저기 비교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유튜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또 많이 계셔서. 지금도 그래요? 많으세요. 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미 알고 그러니까 계신 분들이 잠재되어 많아요. 있는 네. 고객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빨리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만나시는 시간을 좀 가셨으면 오세요, 좋겠는데.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를 찾았잖아요. 그럼 공유를 해줄 만도 한데 또 의외로 또 공유를 안 하시고 나만 알고 싶고 막 오.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그런 게 또 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나는 잘 되고 싶어. 하지만 남도 잘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창업을 이제 공인중개 자격증 따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현실에 부딪혀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참
남 얘기 같지 그쵸. 않은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음. 것이냐에 대한 궁금해. 그게 대한 제일 부분에 궁금한. 있어서 직접 오셔서 들으셔야죠. 사실 여기서 들으시면 안 되고.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의 중개업소에 가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발을 내디딜 때는. 그렇죠. 그래서 경험 없이 오픈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늘 하듯이 누군가의 사무실에 가서 경험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그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전 두 번째. 바쁠 때는 네. 그냥 무작정 창업을 해도 손님이 많으니까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는데 지금처럼 이럴 때는 제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경험 없이 창업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네네.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는 게 네. 시중에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을 땄다고 우리 그거 공부한 걸로 다 중개가 해결되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책을 좀 보시면 좀 더 쉽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곰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추천해 주실 거라든지 누구한테 무엇을요? 그렇게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 현실에 좀 부딪히신 분들, 조언 같은 거네요, 일종의. 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 나야 돼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제 오래 이 일을 하다 보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타성이 젖기도 하고 습관처럼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셔츠를 다시 끈에서 데려 입고 네. 구두를 닦고 드라를 맡기고 다시 옷을 깔끔하게 차려 입고 많이 걸어요, 요즘은요. 이게 주변 부동산을. 땀나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사람 전화 이제 우리 실장님들이나 같이 이제 명함을 만들어서 찍었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찍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는 그 명함 자체가 없어진 지가 한 10여 년이 넘어요. 불법이에요. 네. 불법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단 찍듯이 짜장면 전단 찍듯이 치킨 전단 찍듯이 이럴 때는 그냥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일을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 정도. 그럼 네가 정말 어려서 그러냐?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은 해야 되지 않나. 첫 번째 유튜브 뭐 관련된 거, 블로그 관련된 거, 뭐 잘 가르치는 친구도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야.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고 운동하러 걸으세요. 땀을 내면서. 왜냐면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 에던 스미스라는 할아버지도 네.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하잖아. 수요와 공급이 일치 않는 그 전에 시장에서 모든 걸 조정하게 되고 이런 코로나는 그게 아니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블랙스완. 블랙스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거는 수요 공급 논리가 깨지는 상황들이거든. 에던 스미스 할아버지도 이제 고민스러울 때 그렇게 많이 걸었대요. 산책을 그렇게 많이 했대. 하루 종일 고민스러울 때. 근데 우리가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운영을 하시는 분이나 하지 않으신 분이나 누구든 간에 운동하러 갈아 신고 걸으세요. 3시간 4시간을 동네를. 그럼 물건이 보이면 난 가끔 그런 생각. 저렇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만한 빌딩 중에 내 빌딩은 어디 있어?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 빌딩을 배제하고 저만한 부동산들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그 부동산이랑 친해지세요. 부동산 그 현장을 돌면서 부동산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중개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세요. 앉아 있지만 말고 그 다음 플러스. 그러면 내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그 현장에 있는 그 느낌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지. 제 3자의 경험이 필요하지. 그때 책이 필요한 거예요. 멘탈 관리 확실하게 되겠다. 걸으면서 네. 그치. 나의 생각도 정리하면서 몸에 땀도 흘리면서 네. 그런 다음에 책을 보고 또 그 중요한 포인트는 책을 보면서 유튜브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물론 네이버로 보는데 키워드 검색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잘하고 싶으세요? 사업을 잘하고 싶으세요? 그 무언가를 잘하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키워드를 잘 만들어서 검색해 보세요. 그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소스가 나와요. 그게 이미지든 대화든 책이든 그 무엇이든 그렇게 해서 땀을 좀 흘리시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 보고 하면서 현장 없는 이론은 없고 이론 없는 현장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믹스가 돼야 시스템화 될 수 있거든. 쫄지 마시고 여기 뭐 제이님도 뭐 이것저것 뭐 뭘 가리키는 것 같은데 뭐 들어보시고 유튜브 참조해 보시고 들을만하면 들으러 오고 개떡 같으면 안 들어오면 되고 이래야지. 아 저는 그거 관련해서 사실 요새 오해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중개 실무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2017년에 찍은 거예요. 네. 시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법과 제도도 다 바뀌고 환경도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서 그건 틀렸다, 이건 또 틀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노코멘트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유튜브는 이게 관심 채널이라고 하나? 본인이 관심 있는 걸 이렇게 모아서 하니까 날짜와는 상관없이 띄워주니까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제인도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 비판과 비난에 의연한 거인으로서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뭐냐면요, 아까 그거예요. 이 유튜브가 2년 전 3년 전 찍은 거란 말이야. 유튜브는 실질적으로 훨씬 오래전에 있었죠. 그렇죠. 10여 년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시청자나 소비자들은 데일리로 생각해. 뉴 오늘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걸 그 유심 몇 년도 찍었지 이렇게 잘 보면서 보지 않아.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있는 분이 좀 이해하시고. 아 유리 멘탈이라 이거. 근데 어쨌든 유튜브나 책이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대체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필요하다고 봐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죠. 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현장 없는 이론이 없고 그럼요. 이론 없는 현장은 사상 누구가 지나지 금방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걱정만 하지 마. 우리 개구리야? 뭐냐 개구리가 이렇게 막 뛰려고 막 이렇게 움츠리고 막 있으면 그 봄에 확 뛰어야지. 그 개구리가 1년 2년 못 뛰거든. 그러니까 쫄지 말고 두렵지 말고 현장으로 가. 자기가 일하고 궁금하면 부동산 열어. 저기 있고 싶어요. 그 정도 못해? 그럼. 우리 사무실에 계시면 대출하신 분들 그 자료 갖다 놓으시고 또 보험하시는 설계하시는 분들 들어오시잖아요. 분양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은 뭐 벨이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셔야 돼. 중개도 자세 낮춰. 배우려면 자세 낮추고 부딪히세요. 시원하게 물어봐. 그러고 유튜브 막 보면서 여기 네오비 제이님한테 전화해서 전화번호 몇 번이니 너 이거 아니? 어떻게 물어봐. 그냥 시원시원하게 쫄지 말고 댓글로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나 그러면 좋아. 소공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사무실에 소공으로 가야 돼? 사무실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저도 이제 이 얘기 할 말이 좀 있어요. 이런 사무실 가지 마라. 이런 사무실 가라. 이런 직원 뽑지 마라. 이런 직원 뽑아라는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좋은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좋지. 근데 해봐야지 알지. 그분 얘기예요. 그럼. 그분들 생각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 글씨 있는 거야. 본인이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그분들 얘기세요. 그럼요. 책도 마찬가지야. 노벨 경제학상 받았다고 나한테 필요한 거야? 아니거든. 자기화 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이센스 따가지고 딜레마에 빠지지. 야 라이센스 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까 그 50만 원 내라는 그 친구분 친구도 아니요. 알았어. 그게 뭐야 그게. 50만 원 주고 배운 게 없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는 아니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친구는 그런 게 친구가 아니야. 다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그렇게 다 자기 거를 얘기해줘야지. 그 사람이 친구이면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지. 구루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친구라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돼. 용기 있는 자는 미인을 얻듯이 용기 있는 자는 돈을 벌 수 있고 용기 있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멘탈 날아가잖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알아. 그럼요.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등다리 핫바진지 상대방이 먼저 안 되니까. 맞아요. 상대방 멘탈 나가면 소비자 설득되겠어.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집에서 쌀떡을 봐. 여성분들은 매일 보겠지만 남자 대표님들은 이렇게 쌀떡 이렇게 쌀 봐봐. 쌀 있네. 오늘 먹을 쌀 있으면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 오늘 쌀 있으면 가라니까. 고고싱이지. 왜 자꾸 쫄고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 내업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오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멘탈이 날아가고 있냐고.
근데 그게 맞아. 쉽지가 않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그렇지. 근데 부동산이 예전이랑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다 발로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로드뷰만 보고 거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 알잖아요. 맞아. 맞아요. 건물 모양도 그럼요. 나오고. 근데 예전에 저희 처음 부동산 할 때는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물건이 나오면 거기를 가야지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편해진 게 사실이야. 편해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같이 가서 보고 그다음에 고객분이 오셨을 때 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어드바이스를 해주려면 그 지역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요 단지의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아파트를 하려고 하면 거기 지역까지 가서 훑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가서 그냥 보기만 해도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아니 숲에 가야지 피천치가 치즈인가 뭔가 피촌 뭐? 피톤 치즈. 치즈. 아 치즈가 아니다. 치즈. 피톤치드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숲에만 피톤치드가 있다? 그 피톤치드는 건강한 게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생활을 담는 부동산이나 우리가 나도 이제 건축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건축이 뭐냐 그렇게 배웠을 때 뭐냐면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배웠거든. 그럼요. 그게 부동산인 개념이거든. 그럼 생활 속에 자기가 돈을 그 피톤치드를 우리 배고픈가 보다. 숲속에 있는 그 건강 유익한 그런 그 무언가를 생활 속에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으라고. 또 다른 숲이지. 그럼요. 왜 그 현장에 숨을 느끼고 거기에 정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정이 들어야지 브리핑도 편하고 그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지. 왜 현장을 버리고 이런 유튜브 책 보고 이런 간접 경험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담 스미스 아저씨처럼 산책을 부동산 동네로 산책을 하라니까. 한 몇 시간이든 현장과 같이 숨을 느끼고 현장에 그 아주머니들도 보고 아저씨들 보고 꼬마들도 보고 잘난 좋은 차들 끌고 다니는 것도 보고 빌딩도 보고 이런 거만 빌딩 숲을 느껴야지 그걸 중계를 할 수가 있지. 그럼 저렇게 많은 걸 나는 왜 중계를 안 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스타트는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추상적인 게 아니지. 맞아요. 우리가 무슨 저기 하는 거 이런 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해요. 공부도 이렇단 말이야. 이론 수학, 응용 수학이 있고 이론 물리, 응용 물리가 있어요. 유튜브나 책은 이론적인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답은 현장에 있다니까 늘 현장에 존재해. 그 무언가는 현장을 봐도 현장 가서 저기 투어를 하셔야 됩니다.